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죠? 물론이죠.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기묘한 포인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 숨을 쉬었습니다. 그 전에도 쉬었고, 그 전에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이미 2만 번 가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2만 번의 호흡 중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알아챈 건 몇 번이나 될까요? 10번? 20번?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흡법이라든가 명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료 정보도 아닙니다. 얼굴 한가운데 달려있는 이 작은 기관이 사실은 뇌 전체의 전기적 리듬을 지휘하는 물리적 장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붙여온 이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멈추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생전에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새의 이름을 모든 언어로 알고 있다 해도 그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요. 이름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름은 사고가 멈추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라고 부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름 너머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순간 우주의 법칙 하나가 여러분 얼굴 한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도 작동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준비되셨나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코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 냄새를 맡는 기관,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필터. 이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세 가지 모두가 여러분이 코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가장 기묘한 지점입니다. 틀리지 않은 이름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이름은 금방 의심받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이름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만들죠. 더 이상 파고들지 않게 만들고 결국 엄청난 진실이 그 이름 그늘 아래서 영원히 숨어버립니다. 파인만이 바로 이 함정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물리학의 모든 위대한 발견들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시작되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도 여러분께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코를 숨구멍이라고 부르는 것은 태양을 밝은 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핵융합도, 중력도, 빛의 속도도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름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의 경우 이름 너머에 숨어있는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기묘합니다. 자, 이제 이름을 내려놓고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파인만식으로 시작해봅시다. 이름을 완전히 지우는 것입니다. 코라는 단어도, 숨구멍이라는 단어도, 후각기관이라는 단어도 전부 지워버리세요. 이제 우리 앞에는 오직 물리적 실체만 남습니다. 얼굴 한가운데 뚫린 두 개의 통로, 그 내부를 가득 채운 복잡하게 휘어진 구조물들, 그리고 그 사이를 초당 수십 번씩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 자, 여기서 아주 단순한 물리학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공기가 좁고 복잡한 통로를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생기나요? 물리학은 간단하게 답합니다. 압력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도 단순한 압력 변화가 아니라 비강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아주 정밀한 리듬을 가진 진동이 생깁니다. 공기는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공기는 진동합니다. 그것도 비강 안에 있는 비갑계라는 뼈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마치 악기 안에서 공기가 진동하듯 정밀하게 조율된 패턴으로 진동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코 안에 있는 비갑계라는 구조는 단순히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습기를 더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잡하게 말려있는 형태 자체가 일종의 공명 챔버를 만들어냅니다. 바이올린의 몸통이 특정 주파수의 음파를 증폭시키듯 비강의 구조는 호흡 공기의 흐름에 특정 리듬의 압력 진동을 새겨 넣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동은 어디로 갈까요?
비강 위쪽 깊은 곳에는 후각 상피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냄새 분자를 감지하는 화학 수용체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조직 안에는 화학 수용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 수용체, 즉 물리적인 압력과 진동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기 전에 먼저 공기의 물리적 진동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될 전기적 리듬으로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는 공기를 통과시키는 구멍이 아닙니다. 코는 공기의 기계적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입니다. 마이크가 소리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과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만 대상이 소리가 아니라 호흡의 압력 진동일 뿐이죠. 그리고 그 전기 신호는 냄새 정보가 아니라 순수한 전기적 리듬으로서 뇌로 향합니다. 이름 너머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것, 코는 변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 전기 신호는 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후각 피질에 도달해서 냄새 정보를 처리하겠지. 그리고 거기서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코에서 온 신호는 후각 관련 영역에서만 머문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이 전제는 완전히 깨집니다. 코에서 변환된 전기 신호의 리듬은 후각 피질을 넘어서 해마까지 닿습니다. 해마, 기억과 감정과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그 핵심 영역까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신호가 단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호는 뇌 안에 이미 존재하는 전기적 리듬과 상호작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위헌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방벽에 두 개의 추시개를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처음에 두 시계는 서로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하나는 느리게.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두 시계의 추가 완전히 같은 리듬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위헌스는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두 시계가 같은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주 미세한 진동이 전달되고 있었고 그 미세한 연결이 두 개의 독립적인 진동 시스템을 하나의 리듬으로 통합시켜버린 겁니다. 물리학은 이 현상에 결합 진동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로부터 하나의 법칙이 도출됩니다. 두 진동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면 그들은 반드시 위상을 동기화한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이 법칙을 코와 뇌로 가져와 봅시다. 코를 통과하는 공기가 만드는 전기적 리듬, 그리고 해마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세타파, 초당 4번에서 8번 진동하는 그 전기적 리듬. 이 두 진동 시스템이 신경회로를 통해 연결되는 순간 하위헌스의 두 시계처럼 이 두 리듬은 위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세요.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자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없다면 각자 자신의 리듬으로 연주할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도 전체는 소음이 됩니다. 지휘자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악기는 하나의 박자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향곡이 탄생합니다. 코는 뇌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코에서 들어오는 호흡의 리듬이 뇌 전체를 하나의 위상으로 정렬시킵니다. 해마의 세타파가 안정적으로 리듬을 찾고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가 억제되며 대뇌 피질 전체의 전기적 활동이 하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뇌의 언어로는 위상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코로 숨을 쉬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의 물리적 진동이 여러분의 뇌 전체에 박자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정리되는 리듬, 감정이 조율되는 박자, 집중력이 모이는 진동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알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메커니즘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법칙이 우리 몸 안에서만 작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세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자, 결합 진동자의 법칙은 단순히 코와 뇌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목성의 위성들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 공전 주기를 동기화한다는 걸 아시나요? 이오와 유로파와 가니메데는 정확히 일대, 이 대사의 주기로 서로 맞물려 궤도를 돕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반딧불이 수천 마리가 신호 없이도 어느 순간 동시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천천히 호흡의 리듬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함께 느려지거나 빨라집니다. 심지어 군중 속 사람들이 같은 음악에 맞춰 걸을 때 보폭과 보폭 사이에 자발적인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들은 전부 같은 법칙이 다른 규모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합 진동자, 연결되면 동기화한다. 규모만 다를 뿐 법칙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코와 뇌 사이의 결합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른쪽 코가 막혔다가 몇 시간 뒤에 갑자기 뚫리고 이번엔 왼쪽 코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비염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염 때문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코에는 비강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대략 1시간 반에서 4시간 간격으로 어느 쪽 코를 더 열고 어느 쪽을 더 좁힐지를 교대합니다. 조용히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율신경계가 비강 점막의 혈류를 조절해서 두 코 중 하나를 번갈아 가며 더 열고 닫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오른쪽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과 왼쪽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은 뇌로 보내는 전기 신호의 패턴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는데 오른쪽 코의 신호는 주로 왼쪽 뇌와 더 강하게 연결되고 왼쪽 코의 신호는 주로 오른쪽 뇌와 더 강하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명된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 비강주기가 대뇌 방구의 활성화 패턴 전환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몸은 이미 이 비강주기를 통해 매 시간 반마다 조용히 두 뇌 반구 사이의 균형을 교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식의 리듬을, 주의 집중의 패턴을, 창의성과 논리의 번갈음을, 이 모든 것의 조용한 메트로놈이 바로 코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코는 단순한 입력 장치가 아닙니다. 코는 뇌 안에서 어떤 반구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낼지를 조율하는 스위칭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파인만은 자신이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던 두 현상이 사실은 같은 법칙의 표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목성의 위성과 코 안의 공기 흐름, 반딧불이의 동기화와 뇌 반구의 번갈음, 하나의 법칙, 수십 가지 얼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코와 한 개인의 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동기화가 개인을 넘어서까지 작동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파고들어 봅시다. 결합 진동자의 법칙은 연결되면 동기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숨을 쉬는 순간 공기는 구강을 통해 폐로 직행합니다. 비강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거치지 않습니다. 비갑계가 만들어내는 그 정밀한 압력 진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기계 수용체가 자극받지 않습니다. 전기 신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지휘자가 무대를 떠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아직 무대 위에 있습니다. 악기들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연주자들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봉이 내려지는 순간 각각의 연주자들은 저마다의 박자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뇌의 언어로 번역되면 이렇습니다. 해마의 세타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리듬 신호를 잃고 불규칙해집니다. 편도체는 조절되지 않은 채로 홀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대뇌 피질 전체의 전기적 활동이 하나의 질서를 잃고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보통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뇌 안개, 집중이 안 된다는 느낌, 이유 없는 불안,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한 아침. 이름은 있는데 원인은 모릅니다. 이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름 너머를 봅니다. 이 상태들은 채널이 닫힌 결과입니다.
연결 진동자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결과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메커니즘으로 보면 원인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해결의 방향도 선명해집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단순히 코로 숨을 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름을 붙이고 멈추는 것과 메커니즘을 보고 이해하는 것의 차이가 실제 삶에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인만은 생전에 자신이 가르치면서 가장 답답했던 순간이 학생들이 이름을 이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 이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오히려 이름을 너무 잘 알수록 그 아래 숨어 있는 것들이 더 보이지 않게 되는 역설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코에 대해 이야기한 건 사실 그 역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안에 사실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를 매우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데려갑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미 이름을 붙이고 멈춰버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코 말고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 하나가 보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우리가 자연에 대해 가장 큰 오해를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현상을 관찰합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설명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를 모든 물체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자리, 즉 땅으로 향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목적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면 꽤 그럴듯하죠? 돌이 떨어지는 건 돌이 땅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름 붙이기가 설명이 된 완벽한 사례입니다. 뉴턴이 질문을 다르게 던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것이 설명이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뉴턴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떨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 어떤 법칙이 이 운동을 지배하는 걸까? 이름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물은 겁니다. 그 질문에서 만유인력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코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코에 이름을 붙이고 멈춰 있었습니다. 숨구멍, 후각기관, 필터, 그리고 그 이름들 아래에서 결합 진동자의 원리가, 비강 주기가, 뇌와의 전기적 동기화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름 너머를 물을 때까지요. 파인만이 생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이 거대하고 새로운 무언가에서 온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다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서 왔다는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건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는지를 물은 게 만유인력입니다. 빛이 있다는 건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무엇인지를 물은 게 전자기학입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쉰다는 건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지를 물으면 결합 진동자와 위상 동기화와 뇌의 전기적 질서가 나옵니다. 이름이 닫아두는 문은 질문이 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보이는 것들은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는 경험이요. 샤워를 하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아니면 잠들기 직전에 아, 그게 이거랑 같은 건데 하는 그 느낌. 신경과학에서는 이 상태를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뇌가 집중적인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배경 음악 같은 것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 해마의 자발적인 리듬 활동이 함께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뇌가 쉬는 동안 오히려 기억들 사이에 연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잘 이루어지려면 뇌 안에 안정적인 리듬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코를 통한 호흡이 지휘자 역할을 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뇌가 가장 중요한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질은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넓은 광장으로 나오는 느낌 아시나요? 이름을 붙이고 멈춰 있을 때는 좁은 골목 안에 있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광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광장 한가운데 서면 사방으로 길이 보입니다. 코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뉴턴의 만유인력으로, 파인만의 물리학으로, 뇌가 쉬는 동안 일어나는 연결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광경이 바로 이름이 아닌 메커니즘을 보기 시작했을 때 보이는 광장입니다. 자, 잠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봅시다. 결합 진동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물리적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위 헌스의 두 시계는 같은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동기화되었습니다. 코와 뇌는 신경회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화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연결은 반드시 물리적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작은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음악입니다. 째깍째깍 일정한 박자가 귀 속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발을 까딱거리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날까요? 외부의 리듬 신호가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그 리듬이 운동 피질과 기저핵의 리듬과 위상을 맞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귀를 통해 들어온 진동이 몸 전체의 운동 리듬과 동기화를 시작하는 것, 이것도 결합 진동자입니다. 매개체가 소리로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이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동기화는 단순히 발 까딱거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듬 있는 음악을 들을 때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경험을 해보셨죠? 그것도 같은 원리의 연장입니다. 운동 리듬이 정렬되고 해마의 리듬이 함께 안정되며 편도체의 활성화 패턴이 변하면서 감정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이 말인즉슨 코를 통한 호흡의 리듬만이 유일한 채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걷기의 리듬, 음악의 리듬, 함께 숨을 맞추는 리듬,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입력 채널로서 뇌의 전기적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왜 우리가 힘들 때 본능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의 충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흩어진 뇌의 리듬을 다시 정렬시키려는 물리적 본능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랜 진화의 시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듬 입력이 뇌를 재정렬시키는지를 경험으로 학습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이 본능의 형태로 남아 힘들 때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고 음악 쪽으로 손을 뻗게 하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찾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합 진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해석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맞든 틀리든 그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름에서 메커니즘으로 넘어온 겁니다. 바로 이게 파인만이 말한 진짜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설명이 틀렸더라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이미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요. 물리학에서 훌륭한 질문은 훌륭한 답보다 가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이 좋은 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낮에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기억 공고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해마의 리듬과 대뇌 피질의 느린 진동이 정밀하게 동기화될 때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진동 시스템이 위상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결합 진동자의 법칙이 밤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잠자는 동안 입이 열려 있다면요, 비강을 통한 리듬 신호가 끊깁니다. 지휘자가 자리를 비운 채로 오케스트라가 밤새 연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 공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로 하고 리듬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뇌가 밤새 해야 하는 작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은 아침,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음날 기억이 흐릿한 경험, 이것들이 전부 이 하나의 법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이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은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결합 진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연결은 아주 자연스러운 가설입니다.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리듬 신호를 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위상 결합을 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위 헌스의 두 시계처럼 연결만 되면 동기화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도 코를 통한 호흡이 유지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물리학의 결합 진동자 법칙이라는 틀에서 호흡과 뇌의 관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메커니즘 중 일부, 특히 비강 신호와 뇌 리듬의 관계는 신경과학 연구에서 실제로 탐구되고 있는 영역이지만 모든 부분이 완전히 확립된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정직하게 이야기해드린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값진 이유가 있습니다. 결합 진동자의 법칙 자체는 물리학에서 확립된 원리이고 이것이 생체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작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과 뇌 리듬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더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특정 건강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 안에 이토록 정밀한 물리학이 숨어 있었다는 발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발견이 이름을 넘어서는 사고가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 숨을 쉬라는 말인가? 그게 핵심인가?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닙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것과 코로 숨을 쉬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건강한 습관과 덜 건강한 습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채널을 연결하느냐 끊느냐의 차이입니다. 결합 진동자가 작동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느냐 홀로 서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해가 행위의 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단을 이용하라고 권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건강에 좋으니까. 당신은 귀찮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기 싫다는 느낌이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심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계단을 오를 때 심박수가 올라가는 과정이 심근세포에 어떤 물리적 변화를 만드는지를 이해한다면 계단 앞에서의 경험은 달라집니다. 귀찮음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 내 심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걸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동기를 바꿉니다. 이해가 의미를 만듭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이름을 가진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해야 할 것들의 목록에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코로 숨을 쉬는 행위가 결합 진동자의 채널을 연결하는 물리적 행위라는 걸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숨을 들이쉬는 모든 순간이 달라집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자각. 아침에 일어나서 첫 호흡을 코로 하면서 지금 지휘자가 무대에 올랐구나 하는 느낌. 이것들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동반한 행위는 이해 없는 행위와 다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 주의는 그 자체로 뇌의 활성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경과학에서 꽤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할 때와 모르고 할 때 뇌 안에서 동원되는 네트워크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파인만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리학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메커니즘을 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름에 만족하지 말고 이름 너머의 작동 원리를 물어라.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아주 평범해 보이는 행위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는 동안 비갑계 사이를 스르륵 통과하는 공기가 압력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해마의 세타파에 박자를 줍니다. 그리고 그 박자 위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기억의 씨앗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이 모든 것들이 메커니즘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름이 아닌 진실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의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결합 진동자의 법칙은 개인 안에서만 작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작동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기화라니 왠지 그 감수성이 과학이 아니라 시 쪽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물리학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상한 패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중요한 의식이나 의례에는 항상 함께하는 호흡이 있었을까요? 종교 의례의 집단 주기도, 명상 수련의 공동 호흡 맞추기, 군대의 발걸음 소리, 콘서트 홀의 청중이 음악에 맞춰 조용히 숨을 맞추는 것들.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달랐는데 이 패턴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걸 그냥 문화적 의례라고 부르고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안에도 결합 진동자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함께 특정 방식으로 호흡을 맞출 때 심박 리듬이 서로 가까워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집단 합창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건데 이 사람들의 심박 변이도 패턴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서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리듬으로 뛰던 심장들이 호흡을 맞추는 행위를 통해 공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 각자의 뇌 안에서 비강을 통해 들어오는 전기 신호의 패턴이 비슷해집니다. 그 신호가 각자의 해마 세타파와 위상을 동기화한다면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뇌 리듬이 서로 비슷한 위상으로 진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이걸 지금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과학이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합 진동자의 법칙이라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하위헌스의 두 시계는 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매개체는 공유하는 리듬이 됩니다. 노래가 되기도 하고 발걸음이 되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서 나누는 호흡이 되기도 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각자의 리듬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 그 공간에 특정 리듬의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호흡 리듬이 조금씩 그 음악에 맞추어 정렬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자 알아채지 못하면서도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이야기가 열어주는 건 단순히 신기한 생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물리학의 언어로 새롭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결합 진동자의 법칙 아래에서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서로의 리듬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합쳐도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이야기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처음에 저는 파인만이 이름과 지식을 구분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새의 이름을 모든 언어로 알아도 새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아마 그 말이 단순한 경구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코라는 이름이 우리의 사고를 멈추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붙이는 수많은 이름들이 우리 주변 어디서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이름, 집중력 저하라는 이름, 피로라는 이름. 이 이름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안에는 결합 진동자도 위상 동기화도 비강 주기도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아래 숨어있는 물리학은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됩니다. 파인만이 생전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건 아주 복잡해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하나의 단순한 법칙에서 나온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도 그렇습니다. 코라는 기관의 작동 원리에서 시작해서 뇌의 전기적 리듬으로, 비강주기와 반구의 번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공명으로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연결된 진동 시스템은 동기화한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목성의 위성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궤도를 맞추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과 우주의 천체들이 중력으로 서로를 동기화하는 것 사이에 물리학적 의미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법칙은 하나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고 느껴왔습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서 홀로 떠 있는 작고 외로운 존재라고요.
그런데 결합 진동자의 법칙으로 보면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매 호흡마다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이 뇌의 리듬과 동기화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우주의 리듬 안으로 자신을 정렬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자 파인만은 자연을 이해한다고 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해가 더 깊은 경이로움을 열어준다고요. 꽃의 광합성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꽃의 아름다움은 분자 수준에서 우주 수준으로 확장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의 진짜 메커니즘을 이해한 지금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는 매 순간은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진동 법칙 안으로 스스로를 정렬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하나의 질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이름을 알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메커니즘을 알기 시작하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펼쳐짐 안에서 이상하게도, 아주 이상하게도 우주가 조금 덜 낯설어집니다. 내가 그 안의 일부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우주의 법칙을 이해했다고 해서 갑자기 집중력이 생기고 피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뒤에 우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한 행위는 사실은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고 코로만 숨을 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걸 건강 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실천할 때 여러분이 그냥 입을 닫는 게 아니라 결합 진동자의 채널을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행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알 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움직입니다. 메커니즘을 알 때 우리는 법칙을 실현하는 행위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퇴근길에 걸을 때,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깐의 순간에 입을 닫고 코로만 숨을 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코 안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압력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뇌로 향하고 해마의 세타파와 위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위헌스의 두 시계처럼 벽이 연결되는 순간 동기화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뇌는 복잡하고 우리 삶도 복잡합니다. 호흡 하나로 우울이 사라지거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아직 과학이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건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오래된, 가장 단순해 보이는 행위 안에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새겨져 있다는 것. 그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아주 평범한 행위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 파인만은 자신이 물리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름 너머를 보려는 태도, 당연한 것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태도, 이해가 아름다움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걸 믿는 태도. 오늘 우리가 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한 건 그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코 안에서 공기가 스르륵 흐르는 그 감각, 비갑계라는 뼈 구조물 사이를 통과하며 만들어지는 그 미세한 흐름. 그게 지금 여러분의 뇌에 박자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마에 리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질서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성의 위성들은 지금 이 순간도 서로의 중력으로 궤도를 맞추고 있고 어딘가 어두운 숲속에서는 반딧불이들이 신호 없이 함께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의 법칙, 수십 가지 얼굴, 이름을 알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우주가 메커니즘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코 안에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것을 남겨준다면 오늘 하루 어느 순간이든 숨을 들이쉬는 그 찰나에 지금 우주의 법칙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 경험이 바로 파인만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아닌 진실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진실 안에서 우주와 자신이 같은 법칙 아래에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의 고요함.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수수께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